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찾아서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달리미술관을 비롯하여 다시 해야 되죠, 이 부분. 달리학당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미술관 안에서 달리 도서관이 개관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하러 달리 도서관을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달리의 젊은 피 청년 연구원들이 각자 선정한 올해의 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TS 많이 좋아하시나요? 많은 외국인들이 BTS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데요. 저 또한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중국 배우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제 중국 배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중국 최고의 지성인이자 인문학자인 스위스 교수의 중국 엄청나게 가깝지만 놀라울 만큼 낯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인이 바라본 중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 그리고 중국인의 민족성을 인문학적으로 잘 풀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가 중국을 너무 사랑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무언가 당한 게 있는지 조금 많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중국인은 도덕과 양심,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이처럼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로 많이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중국인은 왜 따라하고 베끼기를 좋아할까? 중국인은 왜 복잡한 것을 좋아할까? 중국인은 왜 돈과 뇌물을 좋아할까?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인이 조금 가짜 상품을 만들고 베끼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제가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들의 논리, 중국인들의 사고방식,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왜 짝퉁 물건이 넘치고 모방도 능력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화민족의 인식과 습관, 행위,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평소 중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조금 중국을 조금 더 새롭게 다른 책들은 보통 중국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가능성이 많고 기회가 많은 나라다라고 설명하지만 그래도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중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러한 인문학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이렇게 되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 책이 2016년에 지은 책이지만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2020년 들어서 이 책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이거는 책이라는 것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책의 논리는 아주 우수하고 중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른 책보다 만들 때 잉크를 덜 썼고 그리고 친환경 콩기름 종이로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책이 환경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환경이 요새 뭐 기후 위기다 이러면서
많은 걸 들어왔겠지만 실제로 경각심을 크게 가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더 기후위기라는 말을 와닿게 됐고 환경위기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우리는 지구가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자원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쓰고 있다. 그 양은 미래에게서 그 빚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는데 이 책을 읽게 됨으로써 그렇게 알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이거는 뭐 국가의 문제지 뭐 우리보다 더 많이 뭐 이렇게 오염시키는 데 많아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 먼저 뭐 물을 좀 덜 쓴다든지 뭐 플라스틱을 좀 안 만든다든지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천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좀 더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대작 레미제라블입니다. 장발장 이야기로 유명한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가 장작 17년에 걸쳐 쓴 대작인데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총 5권으로 구성된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길었던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 읽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린다면 2012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휴 잭맨의 주연의 레미제라블 이 영화를 제가 2018년도에 보게 됐는데 노래도 너무 좋고 특히 장발장의 이야기, 장발장의 헌신과 희생 이런 이 말할 수 없는 이 마음들이 저에 너무 큰 감동을 주었고 큰 인상을 받게 되어서 지금껏 저의 인생 영화로 뽑을 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도 보고 오니까 이제는 이 책을 읽어야겠구나 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이 줄거리를 설명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조카를 위해 빵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된 장발장,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되지만 미카엘 주교, 판틴, 코제트 등을 만나면서 서서히 내면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읽다 보면 장발장 내면에 절절히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도 말하기를 이 제수는 예수로 변모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읽다가 이게 배경 설명도 많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뭐라 하는 거야 이런 거 혼자 막 중얼중얼 화를 내면서 읽기도 했는데 또 반면으로는 참 처음으로 책에 몰입한다는 느낌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법정 장면이라든지 자베르 형사가 포위하는 장면의 긴박한 그거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영화와 다른 부분을 찾아 읽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마지막 엔딩 장면, 이 장발장이 죽는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카페에서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눈에 눈물이 맺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감동적인 이 책 꼭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의 책 소개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야외 활동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당 달리 청년연구원 장예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입니다. 다들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무슨 말을 자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있는데 집에 있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기분을 말하게 되는 게 언어의 기능이자 또 의사소통의 기능인 것 같아요. 내가 내 감정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내 기분이 이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라는 말을 이제 은근슬쩍 건네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언어는 단순하게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 기분과 감정까지 같이 표현하는 수단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책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언어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조명해서 감성적으로 조금 더 말하면 따뜻하게 저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시면은 조금 와닿지 않으실 테니 제가 한 꼭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는 시기. 어느 고속버스 터미널에 목격한 사소하다면 사소한 광경이다. 버스에 몸을 실으려던 찰나였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산의 서넛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중 가장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명이 길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불이 나게 달려갔다. 그는 점퍼 주머니에서 뾰족한 물체를 건넸다. 해코지 하려는 건가? 아니었다. 사내는 목담한 식빵 조각을 고양이에게 건넸다. 고양이는 발 뒤꿈치를 들고 한 발 한 발 인기척 아니 물기척 없이 다가와서는 잽싸게 빵을 낚아채 달아냈다. 몸을 돌려 도망치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내 눈이 녀석의 동작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사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그 녀석도 도망치다 말고 사내를 힐끔 돌아봤다. 그리고 잠시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모습은 마치 고양이가 사내에게 정중히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쫄쫄 굶었는데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하고 말하는 듯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내겐 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은 절기상 청명이다. 맑을 정에 밝을 명이다.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시기를 뜻한다. 그래서일까? 오늘은 절기와 꽤 잘 어울리는 장면을 거친 일상을 정화하는 맑은 광경을 목격한 것 같다. 하늘이 맑아지는 시기. 제가 읽은 구절에서 언어라고 했을 때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시선에서 말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행동에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조금 더 돌아보고 또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